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이 정부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자, 이제 8월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저희 팍스 브런치도 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산업, 기업, 이슈에 대한 분석까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징주에 대한 전략, 공략주까지 저희가 45분 동안에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멘토님의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시청하시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방으로 먼저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눌러주셔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또 특별하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팍스탁에 무료로 회원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팍스탁은 팍스경제TV의 자체 증권 사업팀입니다. 여기에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요. 주 전문가 멘토의 전략뿐만 아니라 커피 기프티콘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8월 2일 오늘 장도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계좌 수익을 높이는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뉴스와 실시간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미증 씨가 빅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흘러가 줬었는데요. 피치사에서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신용평가사 피치가요.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 등급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했는데요. 3대 국제 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피치는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채 채무의 부담의 증가, 거버넌스의 악화 등을 반영한다라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특히 미국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로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 해결하려는 일이 반복되면서 AA 또는 AAA 등급을 받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배구조가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폰 패널이 중국의 BOE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국내 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BOE 6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 승인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아이폰 15 OLED 패널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반사이익이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아이폰 15 OLED 패널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다음 세 번째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장초반 상한가 직행, 이론 상환 가능하다 이런 헤드라인인데요. 자, 어제부터 상온 초전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새에는 84%의 상승세도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국내 연구팀이 상온에서도 대량의 전기를 손실 없이 송전할 수 있는 초전도체를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 오늘도 일제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논문 검증뿐 아니라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섣부른 투자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역시나 잠시 후 팍스 브런치에서 준비했으니까 꼭 짚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보겠습니다. KT 서브마린품은 LS 마린 솔루션으로 새 출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KT 서브마린이 LS 서브마린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새 출발에 나설 텐데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향후 LS 그룹 편입을 통한 추가 시너지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70% 급등하면서 KT 서브마린의 LS 전선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향후 본격적으로 해저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시너지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실시간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주요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증 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 모두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다라는 소식으로 오늘 국내 시장도 양시장 지금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7% 하락하면서 2653.1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 중입니다. 938.27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오늘도 양시장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각각 578억 원, 93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양시장 다른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387억 원 소량 담아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8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양시장에서 오늘도 매도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매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상에서 지금 삼성전자 가장 많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기관도 양시장에서 담아주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반대로 또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포스코 그룹주들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주격이 나타났던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쏠린 형상이 이제 해제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모두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외국인은 에코프로 BM 오늘도 담아주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SK이노베이션, 금양, 하이브도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이제 코스피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종이목재 업종이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91%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비금속 광물입니다. 비금속 광물이 1% 넘는 강세 보여지고 있고 서울의복, 운수창고, 증권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업종에서 건설주가 오늘도 강한 상승세 가져가고 있네요. 1.11%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고요. 기계와 장비 테마 역시 강한 상승 보여지고 있습니다. 1.05% 상승세 가져가고 있고 반대로 오락문화와 반도체는 1% 아래에서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는 실시간 트렌드 검색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위에는 LS 일렉트릭이 지금 상승 중인데요. 18% 상승세 보여지면서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신사업 그리고 신재생 전력 확산에 지금 주도주로 평가가 되면서 LS 일렉트릭과 LS 그룹주들이 모두 다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2위에 LS, 3위에 LS전선 아시아 그리고 이구산업도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에코프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으로 지금 트렌드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게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깔끔하고 맛있는 브런치 수익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후 가장 바쁜 시간 오전 10시 팍스 브런치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유튜브로도 저희 방송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빠르게 시장 상황 점검하면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어제부터 함께해주고 계시는 건강한 우리 전문가 멘토님 정유진 멘토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팍스 브런치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정유진 멘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지 그리고 오늘 시장에는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는지 짚어보면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제 시장이 크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전일 미증시의 영향을 받으면서 뭐 강한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다소 약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전지 쪽으로 쏠렸던 수급은 조금씩 분산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좀 업종으로 다시 상승세가 좀 쏠리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오늘보다는 어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6% 이상의 상승세를 가져갔었는데요. 오늘은 현재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혼합현실 헤드셋 아이폰에서 출시될 애플에서 출시될 예정이죠. 비전 프로의 마이크로 OLED 공급 업체에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강세 보여지고 있고 지금 국내 OLED 시장에서도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업계 현재 분위기와 전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사실 뭐 LED, OLED 이거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면 화면에 이 빛을 비추는 이 백라이트가 이 LCD에는 조금 필요한데 OLED는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정밀한 색 표현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OLED를 많이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뭐 OLED 하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어저께 한 6%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그렇게 좋은 흐름 자체는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이 바닥 박스권에서 너무나도 놀고 네. 있고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답답한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다고 해도 지금 사실 올해 2분기까지 네. 5분기 연속으로 적자인 상황입니다. 사실 상당히 흐름이 많이 좋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지금 올해 4월에는 최대 주주 LG전자한테 한 1조 원을 차입을 하면서 부채 비율까지 조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의 흐름을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답답하다. 조금 어둡다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그건 네네. 재무적인 관점이고 이제 많은 업계 관계자분들은 4분기에는 조금 흑자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또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당장에 뭐 이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 주가가 당장에 좋을 거다라고 말씀은 저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부채적인 상황들 그리고 아무리 뭐 4분기에 턴어라운드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OLED가 그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요? 뭐 물론 OLED의 성장성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OLED 성장성 자체를 따져봤을 때는 네. 연평균 한 10%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TV보다 조금 컨셉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대부분 이제 이 핸드폰을 많이 보고 네. 집에서 사실 TV를 많이 없애는 분들이 또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TV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든지 그쵸? 네네. 차량용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게임용 모니터. 게임을 하는 그런 그 게임 증가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기 때문에 게임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그만한 이런 핸드폰 아니면 패드 디스플레이들 그다음에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조금 더 수요와 공급이 계속해서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 OLED가 한 번 더 빵 뚫리면서 한 번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사실 이 LG 디스플레이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 3조 정도 이 네. 투자 설비에만 한 3조 정도를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강한 투자의 의지를 봤을 때는 이 OLED를 정말 키우려고 하는구나라는 이 의지를 조금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게 적자인 상황에서 흑자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네. 조금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 OLED와 관련된 이쪽을 지금 당장 보셔라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 좀 답답했던 투자자들이 오늘은 웃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망은 뭐 어렵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가 0.28% 오늘 아랫골이 달고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중국의 BOE사와 기술 침해 소송으로 전면전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과연 뭐 삼성전자나 삼성 디스플레이 지금 뭐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미 너무나도 노출된 네. 재료다. 네. 이미 이게 우리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주가거든요. 네. 근데 주가 자체가 이미 이 소식은 너무나도 널리 알려진 부분이고 이미 다 반영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 반영이 된 부분도 맞고 사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패널 거래를 계속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까?
저는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여기서는 이미 유출된 건 유출이 된 거고 소송이 진행된 건 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 이제 여기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그 뒤에 행보가 저는 조금 중요한 거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소송으로 인해서 크게 뭐 상심을 한다든지 걱정을 한다든지 저는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알겠습니다. 이미 너무나도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오늘도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역시나 움직이는 중입니다. 크게 움직임 없이 지금 지수 따라서 0.4% 정도의 약보합권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이 헤드셋에 포함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뭐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다른 중소형주들도 관련주들도 역시 이제 병목 현상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업종 가운데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OLED 뭐 디스플레이 이쪽 볼 때 제가 제일 최애 제가 네. 정말 사랑하는 좋습니다. 네. 최애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네. 있거든요. 선익 시스템. 뭐 물론 뭐 LG 디스플레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정말 강자인 그런 정말 굵직한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굵직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주가의 탄력도를 봤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많이 먹고 그렇죠. 싶고 좀 더 세게 네. 먹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런 투자자의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그런 기업들보다 그 기업 이 전체의 어떤 섹터의 테마에서 수혜를 조금 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OLED 좀 이쪽 섹터를 조금 볼 때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조금 많이 보는 편입니다. 네. 근데 과거에 제가 또 여러 번 조금 트레이딩을 하고 수익을 조금 많이 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네. 일단 이 OLED 증착 장비 제조 판매 업체고요. 사실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전 세계 MS 1위 업체입니다. 이 1위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업체가 사실 되게 강한 그렇죠. 탄력도를 네.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OLED를 볼 때 선익 시스템을 많이 보는 편인데 사실 이 전 세계에서 OLED 기술 보유,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FMM 그리고 RGB 기술 이런 설비를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선익 시스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선익 시스템이 과거에 뭐 OLED로도 탄력도가 조금 높기도 했지만 또 과거에는 또 메타버스라든지 애플의 뭐 XR 글라스 이런 관점에서도 선익 시스템이 많이 탄력도를 보였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나 OLED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OLED에 대한 어떤 연평균 성장률이라든지 이 OLED 산업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게는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할 뿐이지 만약에 OLED가 한 번 더 빵 뜨는 그런 장세가 올 때는 네. 저는 이런 선익 시스템 같은 조금 예쁜 종목들 이런 조금 굵직굵직하고 탄력도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꼭 눈여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선익 시스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또 강력한 상승을 가져왔었고 뭐 OLED 디스플레이든 뭐든 재료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정유진 멘토님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또 노란톡방 준비가 되어 있고 추후에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 어제 출발해서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발빠른 시장 전략 매일 10시에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팍스탁 회원 가입하셔서 커피 쿠폰의 기회도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디스플레이로 좀 출발을 해봤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강력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제부터 주가의 급등 현상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초전도체가 우리는 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건지 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이 초전도라는 게 뭐 많은 양의 전기를 송출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전방위적으로 뭐 쓰일 수 있어서 꿈의 전력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걸 상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서 전력 손실 없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건데 사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잘 감이 안 오거든요. 일반 전기와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사실 주말에 네. 초전도체 소식이 저는 계속 들으면서 네. 아니 초전도체가 뭐야? 저는 또 어. 이과도 아니고 또 전공이 또 부동산인데 네. 뭐 초전도체 뭐 전기가 뭐 어쩌고 고려대가 어쩌고 이런 어. 말이 들리면서 아 이게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아직도 뭔가 반신반의한 것들, 뭔가 연구 결과가 제대로 뭐 나오지 않았다, 네. 뭐 논문 뭐 이런 그냥 조금 확실시된 소식이 좀 전해지지 않아서 아 이게 주식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조금 저도 반신반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거의 정말 거대한 테마가 형성되면서 초전도라는 말이 스치면 지금 그러니까요. 급등하는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초전도를 저는 물어보셨는데 네. 저도 이 초전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어요. 음.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초전도체가 뭐냐면 전도체로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초전도 현상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효과가 일어나는 물질을 가리킨다고 해요. 솔직히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네. 듣고 이해하실 분들이 뭐 몇 분이나 되실지 모르겠고 사실상 뭐 이과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전기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용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뭐 상온상압의 이 초전도체가 현대 재료과학 그리고 응용 물리학의 성배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이라면 진짜 이 과학 시장 그리고 네. 정말 많은 산업 시장에 큰 여파를 미친다라는 그런 물질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생산, 저장, 전달 이런 뭐 전기에 대해서 정말 극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에너지 사용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핵융합 발전, 그다음에 전력 비용 감소 등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뭐 효과까지 오.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사실 지금 그래서 핵융합 관련주들까지도 움직이고 네. 또 지금 전기 관련주들까지 지금 시장에서 맞아요. 날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조금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초전도가 묻으면은 그냥 가는구나 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일진전기라든지 뭐 LS라든지 이런 네. 그룹들도 이런 종목들도 지금 그냥 초전도라는 그런 재료 자체가 스치면은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네. 뭐 물론 차트적으로 준비가 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양들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지금 시장 흐름이 지금 초전도에 미쳐 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나머지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뭐 초전도라는 게 일단은 한번 이게 개발이 되고 이게 정말로 상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거의 미친 듯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초전도에 우리가 조금은 집중을 하면서 봐야 될 타이밍은 맞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2차 전지로 쏠렸던 수급이 이제 좀 해제가 되면서 어떤 업종으로 이것이 갈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늘 많이 쏟았었는데 오늘 시장 보니까 뭐 서남, LS전선 아시아, 덕성 우선주까지 모두 지금 초전도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게 되는 종목들이 상한가 기록을 하거나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게 논문으로 아직 학계 검증을 받으려면 절차들이 좀 남아 있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또 이랬다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가 하락하게 되면 크게 손실 보지 않을까 걱정하셔서 투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실현 맞아요.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학자가 아니고 문과가 아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사실 논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조금 있는데 일단은 방송을 저희가 9시부터 준비를 하면서 봤던 속보 기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국내 뭐 연구진이 이런 개발을 했다고 하는 가운데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미국 국립연구소에서도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도 했고 또 중국 연구진이 실험실에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그런 뉴스까지 있다고 하고요. 뭐 사실 지금 뭐 이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말이 뭐 그렇다 아니다 이게 어제 새벽까지도 조금 뭐 논의가 조금 되게 네, 많았었거든요. 네, 네. 뭐 기다 아니다 이런 네. 말들이 조금 있어서 아 조금 주의해야겠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오늘장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걸 보면 일단은 실현 가능성은 일단은 그건 뭐 연구진한테 좀 맡겨두고 네. 일단은 지금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그렇죠. 조금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일단 지금은
꿈, 기대 이런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들도 초전도 나는 뭔진 모르겠지만 관련주에 들어갈래, 관련주에 진입할래 이런 모양새로 지금 장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학계 뭐 검증을 받고 실현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리 주가는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양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급등주들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좀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유진 멘토님은 이 초전도체 관련주를 투자를 하겠다면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 어떤 종목이 좋겠다 이런 투자 관점이 좀 있으면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중장기적인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진한테 좀 맡겨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솔직한 마음으로. 네. 근데 지금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당분간은 전 좀 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약간 페라이트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과거에 조금 얘기지만 메타버스 뒤로 뭐 NFT가 잠깐 핫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저는 뭐 이게 정말 중기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당분간은 한 2주, 3주 정도의 그 연구에 대해서 조금 뜨겁게 논의가 진행될 요 타이밍에는 계속적으로 봐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세가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이런 매수세.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뭐 예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 이런 준비된 자금들이 또 이쪽으로 한번 싹 하고 몰려갈 수도 있기 때문이고 제가 어저께는 뭐 반도체나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것들도 정말 좋은 테마, 좋은 섹터인 건 맞지만 일단 오늘 장세를 봤을 때는 이 초전도체가 정말 단단하게 네. 이 키를 조금 쥐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신성 델타테크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지금 상한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덕성, 서남, 뭐 LS전선 아시아 같은 종목들 특히 뭐 LS전선 아시아는 LS 그룹주로서 뭐 과거에 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LS전선 아시아는 또 이 초전도 이슈가 또 붙으면서 또 오늘 급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장이야?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장이야?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만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맞아요. 엄청난 갭을 띄우면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맞습니다. 했으니까 거의 수익률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기록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지금 뭐 파워 로직스라든지 뭐 모비스 이런 네. 종목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초전도체에서 꼬리를 무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융합 관련주들 뭐 모비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비츠로 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이 그 초전도체 종목들을 조금 찾아봤었는데 네. 서남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뭐 초전도 선재를 개발하는 기업이다. 거기다가 모비스는 뭐 핵융합, 덕성은 초전도 자석을 이용한 균일 중력 제어 장치 뭐 이런 오. 기업이다. 또 원익 PNE는 전원 공급 장치 장비가 초전도체 관련 시험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묻으면은 올라가는 그런 장세라는 거죠. 거기다가 뭐 고려제강, 이구산업까지도 올라가는데 이구산업은 아시다시피 또 구리 관련주인데 네. 이구산업이 오늘 왜 급등해? 뭐 구리가 이슈가 있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아닙니다. 이구산업도 초전도체로 엮여서 올라가는 건데 일단 이구산업이 왜 올라가냐면 이 초전도체가 네. 구리의 물질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전력이라는 게 사실 구리 물질로 맞아요.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맞죠. 그걸 이용해서 또 더 나은 전기를 만든 거다 보니까 이구산업 같은 종목이 뛰어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구산업 진짜 이게 딱 한번 신호탄 이 초전도체라는 딱 재료를 한번 시장에서 노출을 했고 그리고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일단 신선함입니다. 초전도체라는 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선함 네. 이런 이슈들을 빵 터뜨렸기 때문에 지금 뭐 상한가 갔던 종목들 외에도 뭐 그다음에 뭐 아모텍이라든지 신성델타테크 뭐 관련 지분이 있다는 그런 종목들까지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장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저는 당분간은 이런 매기가 계속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네. 중장기적이라고는 제가 뭐 연구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네. 당분간은 이런 매수세가 지속되는 이상 초전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고 네. 그다음에
다음에 조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여기서 초전도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정말 숨겨져 있던 종목들이 갑자기 나도 초전도야, 나도 초전도체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뉴스를 띄우고 이슈를 좀 띄울 가능성이 네. 저는 상당히 높다고 그럼 그 보거든요. 테마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아주겠네요. 그쵸. 네. 계속 돌면서 핑퐁핑퐁을 하고 대장이 또 바뀔 수도 있고 네. 얘가 올라갈 만큼 올라가면 다른 애들이 또 이어받을 수 있고 저는 그래서 한 뭐 몇 달 전에 그 페라이트 같은 느낌이 조금 많이 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네. 페라이트와 관련됐던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서 그 이슈 주기 체크를 한번 하는 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뭐 초전도체 종목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진 멘토님이 지금 자세하게 이 업계에 대한 내용과 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보면서도 이제는 이 초전도체가 내가 한 번은 투자해봐야 되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멘토님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해주신 종목 가운데 그래도 내가 지금 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굳이 한 종목 꼽자면 어떤 종목이 될까요? 사실 네. 일단은 초전도체와 얼마나 많은 관련성이 있는지가 제일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지금 알아보기가 쉽진 않은 그쵸. 타이밍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지분 투자를 했다는 그 부분들이 조금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일단은 초전도체와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뭐 신성 델타테크, 파워로직스 근데 이미 지금 상한가거든요. 네. 그래서 잡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꼬리주로서 이제 아모텍을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재료라고는 하는데 아모텍이 또 과거에 올라갔다가 유증을 맞고 엄청 하락했다가 이제 초전도체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 종목은 바닥에 있었으니까 사실 그쵸? 접근하기에도 부담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근데 사실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에 유상증자를 했었던 이슈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개년 연속 조금 적자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저는 이 기업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일단은 조금 우리가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지분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초전도와 조금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네. 그다음에 재료의 강도를 저는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를 조금 많이 잡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저도 조금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조금 적합을 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은 또 어디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 노란톡방에서 맞죠? 네, 추후 전략을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다 자세하게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톡방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정유진 멘토님의 추후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팍스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팍스경제TV에서 운영하는 자체 증권 사업팀입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정유진 멘토님의 전략도 받아보시고요. 또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무료 회원가입하시게 되면 전문가님과 계속적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커피 기프티콘의 기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팍스탁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특징주와 또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 정유진 멘토님이 실시간으로 변동성이나 어떤 특징적인 종목을 찾아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 가운데 정유진 멘토님이 포착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크리스탈 신소재가 조금 지금 VI 두 번 정도 걸리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는데 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스치면 이거 초전도체인가요? 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네네.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갑자기. 그렇죠. 네. 저도 지금 갑자기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조금 찾아봤는데 일단 원래 크리스탈 신소재는 조금 그래핀 관련주로 조금 움직였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그래핀이 이 그래핀이 초전도체와 조금 관련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보뿐만 아니라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지금 급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여가지고 분봉상 정말 가파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한 17% 정도 상승세를 조금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왜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초전도체냐? 저도 지금 기사를 조금 찾아봤더니 이 꿈의 물질로 불리는 이 초전도체에 조금 관심이 많이 쏠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핀 소재로도 초전도체를 구현한 이 미국의 타즈 퀀텀의 특허가 조금 재조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핀으로도 뭔가 네. 초전도체와 조금 연관이 있다. 원래 있었던 거긴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과거에 이런 꼬리가 있었던 거, 과거에 이런 재료가 있었던 것도 끌어와서 이렇게 뿌립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이런 기사들이 나올 거라고. 네. 근데 지금 딱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늘 갑자기 이런 나도 초전도체가 이슈가 있어라는 그런 기사를 뿌리면서 지금 한 15%, 그러니까 한 17% 정도 올라갔다가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크리스탈 신소재가 과거에 조금 급등했다가 조금 눌리는 상태였어요. 물론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는 장이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한 3,500원까지도 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꼬리주들로 올라오는 애들, 그러니까 높은 애들도 높은 애들이지만 초전도체와 엮여가지고 계속해서 꼬리로 엮일 수 있는 애들을 지금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유심히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는 한 15% 정도 상승 구간인데요. 장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면서 2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래핀 관련주이긴 했었는데 이게 초전도체와 엮이게 되면서 크리스탈 신소재뿐만 아니라 상보, 대창 이런 종목들도 지금 20% 가까운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포착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초전도체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종목들에 대한 특징적인 전략 같은 경우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 걸린 종목 중에 또 하나 보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초전도체인 것 같아요. 오늘은 테마가 그냥 초전도체만 잡혔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도 오늘 다른 종목을 조금 준비해 온 것들도 있는데 일단 오늘 장세가 지금 다른 종목을 굳이 거래하기에는 조금 힘들다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초전도체가 진짜 그 키를 조금 쥐고 있어서 저는 초전도체를 조금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파워로직스가 지금 상한가가 조금 풀렸습니다. 상한가가 아까 전에 VI는 이미 걸렸지만 상한가가 조금 풀리면서 조금 위태위태한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지금 파워로직스를 조금 보고 있는데 어저께 이 파워로직스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오늘 역시도 상한가를 딱 치고 올라가서 지금 딱 풀려 있는 그런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보통 오늘 같은 경우에도 갭이 너무 많이 떠버려가지고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연출이 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이게 지금 주봉을 조금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2021년도의 저항을 계속해서 뚫어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네. 주봉으로 보시면 그 저항 보는 게 조금 더 명확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1,500원까지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가면은 물론 10,000원 돌파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서 마무리를 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저는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주봉상 전 고점이었죠. 21년 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강하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트레이딩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눈 떼지 말고 지켜보셔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초전도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장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 지금 상한가 풀리셨을 때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네. 단타 전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또 빠르게 급등하는 만큼 약간은 상한가가 풀리거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종목도 있으니까요. 공략하실 때에 눈 떼지 마시고 이 점 유의하셔서 조금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이제 저희가 10시에 방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에 뭐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초전도 테마, 초전도 관련주가 가장 많은 검색어로 지금 순위에 올라와 있고요. 뭐 크리스탈 신소재 지금 1위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송 한 5분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유진 멘토님이 준비해주신 공략주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준비해주신 공략주, 방송 두 번째니까 오늘도 또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초전도체 얘기를 엄청 하다가 네. 갑자기 이 종목을 얘기해서 뭐야 조금 뜬금없네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오늘 장은 이렇게 초전도체를 가지만 일단 조금 그래도 튼튼하고 좀 건강한 종목은 포트에 하나 담아두는 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해온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제가 좀 준비해온 종목은 아진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진산업. 네네. 아진산업 아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조금 핫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아진산업 어떤 기업인지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부품주예요. 자동차 부품주가 한창 치고 올라갔었던 그때 아진산업도 정말 괜찮은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던 종목인데 일단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 산업기계용, 그다음에 농공기용, 치공구 제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차량이 딱 충돌을 할 때 이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자동차 차체 보강 패널류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OEM 방식으로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고 이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독일 부품업체와 협력을 통해서 중국 현지 법인에서 도어 모듈을 자체 생산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 기아차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랜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같이 미국 공장에 진출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 차체 부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장 부품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고강도, 경량 이런 포인트에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기업입니다. 어쨌든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우리 차트를 조금 간단하게 보면 네. 차트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고가권에 띄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그래 수도 보여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세를 타다가 딱 고가권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아진산업에 조금 초점을 맞추는 건 이번 실적이 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딱 이 모양새도 눌려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눌림목을 저는 딱 포착을 했거든요. 네. 거기다가 우리 재무 상태까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재무 상태가 너무나도 깔끔한 기업입니다. 지금 뭐 매출액도 그렇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살펴봤을 때도 폭발적으로 전년도에 대비해서 정말 증가한 부분 확인이 되고 거기다가 부채, 유보율 다 떠들봐도 너무나도 매력적인 기업. 거기다가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 상태예요. 네. 이렇게 올랐는데도 저평가 상태라는 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목에서 뭐 물론 오늘 장이 초전도체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아진산업 같은 거는 일단 담아뒀다가 실적 발표 분위기가 좋을 때 한 번 더 이때 한번 매도 전략을 잡고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진산업이라는 기업을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아진산업 기업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고도 지금 모멘텀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로서 또 현대차, 기아차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차트상 눌림목의 자리도 지금 좋은 상태인데 이것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라고 하니까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저희 팍스 브런치 두 번째 시간인데 정유진 멘토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아주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공략해 보시면서 수익 실현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전략 받아가셔야 되겠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뜨고요. 그거
누르시고 그룹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정유진 멘토님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추후에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팍스탁 홈페이지에 무료로 가입하시면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커피 기프티콘의 기회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팍스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10시 구간 동안에 여러분들 바쁘게 움직이셨을 텐데요.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